네, 안녕하십니까. 쉽개미TV의 쉽개미입니다. 2020년 4월 5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4월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주식 고수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직장 다니면서 주식하는 일개 쉽개미들 중에 한 명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주식, 이렇게 제가 주식해서 돈 많이 꼴면, 이렇게 하면 주식 꼬는구나. 제가 혹시 따게 되면 이렇게 하면 따는구나 하고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만 하시고, 저는 절대 저 따라 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 보니까 욕하는 사람도 좀 있는데, 저한테 지적질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좌 까고 하시기 바랍니다. 깡통 계좌 들고 있으면서 아가리로만 지적하지 마시고 계좌부터 까시면 제가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간단하게 증시 하락하는 이유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월달 이제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 첫 번째는 원유 가격 상승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잠깐 호재가 나왔는데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지금 이틀 만에 원유가 40%가량 올랐는데요. 트럼프가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감산을 할 것이다 라는 트위터질을 했었고요. 그 호재로 인해서 20% 상승했고, 그리고 금요일 날 사우디하고 러시아에서 오펙 감산 협상을 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와서 다시 20% 넘게 떡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말 되니까 다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펙 긴급 화상회의 하기로 했는데 또 9일로 연기되었다. 뉴스 보시면 9일날 할지 안 할지도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다시 사우디하고 러시아 이쪽 협상에서 뭔가 틀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오늘 트럼프가 미국에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저유가가 계속 지속이 되면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뭔가 자꾸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안 되는 거죠. 협상이 안 되고 자꾸 싸움만 계속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불투명합니다. 이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감산을 한다고 해도 지금 워낙에 코비드 이슈 때문에 원유 수요가 없습니다. 자, 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에서 김현석 기자님 기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트위터로 언급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감산이 돼도 모자라다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유가에 대한 원천적인 소비가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산을 한다 해도 그래도 많다, 그래도 공급이 계속 많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비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부터 쿠웨이트에서 추가 공급량이 이만큼 또 나온대요. 340만 배럴을 또 추가 생산하고 있다고 하니까 원유 생산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소비가 하나도 안 되니까 지금 비행기 누가 탑니까? 아무도 안 타죠. 소비가 안 되니까 계속 쌓이는 겁니다. 재고가 1000만 배럴을 감산한다 해도 여전히 1000만 배럴 이상이 남아돈다. 이게 지금 2분기에 저장되어야 할 양이 총 25억 배럴이 있는데 저장고가 지금 이거밖에 안 남았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2분기 끄트머리쯤 가면 이제 원유가 저장고에도 못 넣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원유 똥값 된다, 마이너스 간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죠. 그래서 아직 원유에 대한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주말에 들어서 오히려 더 불투명해졌다. 그래서 지금 증시에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두 번째, 한국 경제가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최신 뉴스 기사를 보면 전경련에서 이거 수출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바이오 헬스 이런 거 빼고 올해 수출 전망이 이거랍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건 다 아시죠? 수출 빼면 시체인 나라입니다. 지금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야 유럽, 일본, 미국에서 지금 뭡니까? 코비드 이슈가 점점 계속 증가하고 있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감소세가 나타나도 2, 3개월 뒤에는 돼야지 종료가 될 텐데 아직도 계속 증가세고 피크를 못 찍었습니다. 계속 새로운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 이슈가 번지고 있고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더군다나 수출로만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계속 안 된다. 그리고 올해
지금 수출 전망이 이렇습니다. 이만큼 줄어들 것이다. 현재 기준이고요. 또 다음 달 되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신용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자금 상황도 안 좋아지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도 계속 많이 빌리고 부채는 쌓이고, 그래서 신용평가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등급을 낮추고, 등급을 낮추면 또 등급이 낮아져서 돈을 조달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점점 악순환의 고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니라서 미국처럼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내서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뭔가 한다고 하긴 하는데,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펼친다고 한다고 하는데 뭔가 썩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있죠. 저희는 뭐 돈을 양적 완화를 마음껏 하려고 해도 환율 문제가 또 걸려 있고,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획기적인 뭔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있을지도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다. 지금 뭔가 이러다가 뭐 하나 터질지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코비드 19의 추이, 확진자 증가 추이입니다. 자, 이게 지금 줄어들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총 확진자가, 전 세계 확진자가 120만 명 찍었습니다. 어제 100만 명이었는데 뭐 하루에 이제 막 그 증가하는 추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빨리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다 망가뜨리고 있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제는 망하는 겁니다. 망해가는 겁니다. 이게 꺾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한 2주 피크 찍으려면 2주는 남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 피크치가 올라와서 내려오는 도중에도 그게 계속 확진자가, 증가세가 줄지 확진자는 계속 느는 거죠. 하여튼 이게 너무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게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오늘 또 트럼프가 미국에서 또 기자회견 했답니다. 뭐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언급하면서 지금 사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도 이제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최우선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실천해서 빨리 함께 잡아나가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코비드 이슈가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동학 개미들이 주식을 마구잡이로 사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도 모자라서 이제 해외 주식, 미국 주식까지 사재 끼고 있습니다. 자, 3월 한 달 동안 해외 주식 1위부터 10위까지 매수한 종목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개미들이 이 종목을 이렇게 사재 꼈다고 합니다. 자, 애플 세계 시총 1위니까, 시가총 1위니까 많이 산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다 장투하면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장투 한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면은 다 좋은 종목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잉하고 델타항공 이런 거는 진짜 위험한데, 이런 것도 서슴없이 막 사재 끼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지금 워렌 버핏도 어제 손절했다고 뉴스 기사 났는데 이런 것도 사고 있고요. 애플 이런 것도, 애플은 이제 고가 전자제품 전문인데 아이폰, 아이패드 비싼 거, 코비드 이것 때문에 지금 누가 비싼 거 삽니까? 지금 비싼 거 팔리겠어요? 그냥 있는 거 쓰고 지금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자랑할 데도 없고 그냥 통화되는 거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지. 이게 지금 매출이 증가할까요? 이만큼 샀는데. 테슬라 똑같죠. 지금 집에서 뭐 마티즈도 잘 안 타는데 지금 밖에 못 나가가지고 테슬라 이거 삽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아마존도 좀 괜찮네.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하여튼 그렇습니다. 개미들이 사재 끼고 있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미친듯이 이만큼 22조 3조 올해 들어 이만큼 개인들이 사재 꼈다고 합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만큼 팔았고요. 자, 여기서 증시가 쫙 오르면 개미들 완승 하겠죠. 초대박 나겠네요. 초대박. 정신 못 차린다니까요. 정신 못 차려. 정신 차릴 때까지 가야 된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 경제는 미치도록 암울합니다. 지금 뉴스 기사만 봐도 좋은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증시에 작용할 수 있는 좋은 기사는 미국의 재정정책밖에 없죠. 미국에서 재정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 어떻게 더 이 사태를 보완시키느냐.
돈을 찍어내는 건데 지금 역대급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거의 할 만큼 했습니다. 아직도 뭐 몇 가지 더 남아 있다고는 하는데 시장에서 쇼킹하게 받아들일 만한 정책은 거의 다 발표를 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카드도 얼마 안 남았고 그 카드가 나와봤자 이미 예상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크게 상승 호재로 작용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미국보다도 더 안 좋죠. 안 좋은데 아직까지 크게 체감할 정도까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 진짜 온갖 악재 뉴스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관련한 악재 뉴스들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는 이번 코비드 위기 전에도 정부가 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하나도 안 했죠. 하나도 안 해서 경제 자체가 엄청 좋지가 않고 약해 빠져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부동산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부동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부동산도 하락한다라고 신호가 나오면 벌써 나오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뭔가 터져도 터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코스피가 지금 하락분의 절반만큼이나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는 내려가야 할 시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또 반등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죠. 이번 주 뭐 버틴다고 버티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버티겠지만 4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한번 또 폭락이 나오면 크게 폭락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인버스 들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인버스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자, 반드시 승리합니다. 익절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저 욕했던 분들 기대하십시오. 제가 익절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